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9일 최병호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얘기 한 번 더 해보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어제 이준석의 마지막 기회라고 제가 유튜브를 해드렸는데 그 한 몇 시간 뒤에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정됐던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말이 잠정 연기지 사실상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에 중재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초선 의원들한테 이 토론을 연기하자. 이렇게 제안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는 아마 이런 걸 걱정한 모양입니다. 이제 오늘 그 윤석열 후보가 TK를 방문해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와 초선 의원들 간에 무제한 토론이 오늘 있으면 뉴스의 초점이 윤석열보다 오히려 이준석에 맞춰질 가능성,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아마 일단 연기하고 보자. 대신 초선 의원 간사가 뭐 정경희 의원이라는 사람이 모양인데 만나서 이제 이렇게 내가 좀 중재를 해볼 테니까 좀 기다려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렇게 토론을 연기한 것은 제가 보건대는 바로 이 토론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이는데 그거는 토론의 부정적인 측면만 봐서 그렇다. 저 같으면 그런 데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론의 긍정적인 측면을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준석 대표가 유턴을 하려면 유턴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명분을 초선 의원들 간의 토론에 이걸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대목.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중재하고 그 양측을 무마하고 뭐 이런 거에 달려 있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마땅히 없었던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원내대표의 눈에는 이준석 대표와 초선 의원들 간의 토론의 부정적인 측면이 커 보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긍정적인 면을 더 많이 봤던 것이고 뭐 누가 맞는지는 뭐 그건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지금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런데 저는 제 생각이 맞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어제 이준석 대표가 또 지금 드러난 것만 뭐 몇 군데 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대위 복귀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후보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생각할 것이다. 입장이 많이 변했죠. 상임선대위원장은 대선을 기획하고 지휘하는 입장인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은 기존 생각에 변함이 없다. 기존 생각이라는 거는 선대위 탈퇴 이거 얘기하는 거죠. 복귀해서 활동하면 또 후보보다 빛나려 하느냐고 뭐라고 그러고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그러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 때에는 기어들지 않는 편이다. 오세훈 시장 선거 때 열심히 한 이유는 오 시장이 많은 영역을 보장해 줘서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TV조선 9시 뉴스하고 인터뷰한 데서는 교통 상황에 따라 내비게이션 경로도 재탐색이 되듯 지금 상황에서 선대위가 재구성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선대위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내 진실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조건을 붙이고 싶지 않다. 조건을 붙여서 선대위에 복귀하겠다는 것도 후보에게 잘못하는 것이고 조건부로 복귀를 해도 모양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파이낸셜 뉴스와 TV조선 인터뷰에서 한 내용을 보면 어저께 오전 상황하고도 완전히 다릅니다. 오전 상황은 어떤 경우로도 선대위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오락가락 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이준석 대표가 당황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당황했느냐? 우선 당내에서 선대위 재구성을 자기가 제기를 했는데 선대위 재구성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 후보나 아니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정도입니다. 그런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선대위 재구성에 관해서 헛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 언제 선대위 재구성하느냐 70일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일축해버리니까 자기의 최대 정치적 후원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준석 대표의 제안을 그냥 짓밟아버리니까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1차 놀랬고 두 번째
초선 의원들이 집단 행동을 하니까 이 집단 행동에 대해서 본인이 마땅하게 대항할 수단이 없다는데 놀랬고, 세 번째, 또 본인이 문제 제기한 방식 또는 문제 제기한 내용, 이런 내용에 대해서 찬성, 옹호해 주는 데는 하태경 의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 고립되네. 더 있군요. 민주당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응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적어도 야당 지지자들로부터는 완벽하게 고립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요 며칠 사이에 느꼈을 겁니다. 그럼 자기가 설 땅이 어디 있습니까? 설령 자기가 윤석열 후보와의 힘겨루기 위해서 여기서 우위를 점한다 할지라도 야당 대표로서 이준석의 설 땅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충분히 자각했을 것이다. 뭐 완벽하게 자각은 못했겠지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계속 응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응원을 받는 국민의힘 대표라는 것은 설 땅이 없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당황하다 보니까 이제 엊그제 또는 어제 오전 상황과도 완전히 다른 얘기를 지금 내놓을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대위에 복귀하는데 조건이 없느니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해명이 구차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해명이. 그만큼 당황해서 뭔가 출구 전략을 찾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그럼 그 출구 전략에 윤석열 후보나 아니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나 아니면 그 중재를 맡겠다고 하는 김기현 원내대표나 거기에 어찌 보면 명분을 줘야 됩니다. 유턴할 명분을 줘야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행위인데, 근데 윤석열 후보는 그럼 어떻게 얘기했느냐? 어제 기자들이 또 질문을 하니까 이준석 대표 본인이 당대표로서 역할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한테 또 전화하거나 찾아가거나 울산회동처럼 이렇게 해서 먼저 손을 내밀 분위기는 아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또 왜 이러느냐? 제가 보기엔 윤석열 후보는 주변에서 이준석 대표 구제불능이다. 투명인간 취급하고 가자 하는 진언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들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로서는. 버리고 가자는 그 사람들 주장도. 그러니까 여기서 윤석열 후보가 적극적으로 또 한번 포용의 제스처를 취하면 자기 주변 사람들의 진언을 또 정면으로 위반하는 얘기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포용 안 하고 그냥 버리겠다는 걸 공식화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포용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본인한테 오죠. 그래서 이 중간에 어정쩡한 상태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정말 사인을 준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중간에서 중재를 한다고 하니까 김기현 원내대표를 통해서 나 복귀할 의사가 있다는 사인을 주면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한테 또다시 손을 내밀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고요. 그게 정치라고 저는 봅니다. 어차피 이준석 대표를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대선까지 치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준석 대표를 달래가면서 데리고 가는 게 한 표라도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 댓글 같은 거 보니까 많은 분들은 이준석을 버리고 가자 그러는데 버리고 갈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으면 그 다음 방법은 차선은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그런 것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리고 갈 방법이 없으니까. 초선 의원들 일부가 대표직 사퇴 얘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 내놓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내놓습니다. 만약에 정말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를 한다 할지라도 안 내놓을 겁니다. 그게 기존 여의도 문법과 지금 36살 이준석 대표의 문법은 다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분란이 일기 시작하면요. 앞으로 70일 중에 적어도 30일 정도는 그걸로 다 때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면 중재 노력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로부터 사인이 와야 윤석열 후보가 아마
사인은 공개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공개적으로 온 거죠. 지금 어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준석 대표가 당황해서 지금 나한테 빨리 좀 전화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 가지고 믿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김기현 원내대표를 통해서나 비공식적으로 자 어쩌어쩌 하다. 울산 합의 때도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확실한 이준석 대표의 입장을 윤석열 후보가 듣기 전에는 아마 윤석열 후보가 손을 내밀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다만 당대표로서 자기 역할이 뭔지 잘 알 거다. 자꾸 이거는 압박입니다. 압박. 그러니까 이렇게 압박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고립감을 느낀 나머지 윤석열 후보 측의 일종의 투항이죠. 그 표현이 애매하죠. 투항은 뭐 같은 당끼리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지금 갈등의 양 당사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준석 대표가 그 고립감 때문에 도저히 출구 전략이 없다. 그래서 이걸 출구를 자기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윤석열 후보에게 본인이 자 내가 공개적으로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내가 그동안 이렇게 됐는데 이거 다 접고 나는 이제 선대위에 복귀하겠다 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찌 보면 그것을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사람이 며칠 내로 만들어야 된다. 오늘 29일 아닙니까? 연내에 만들 수 있으면 가장 최선이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다시 한 팀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이준석 대표의 초선 의원들 간의 간담회 연기, 사실상 취소. 이 이후의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럼 이 이후의 작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물론 이준석 대표겠죠.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고립무원의 지경, 이걸 탈출할 수 있는 대책을 본인이 세워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왕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늘 토론이 마지막 기회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제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도 버리고 가자는 의견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 놓치면 다시 이런 기회가 안 올지도 모르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마지막 기회라고 했던 건데 어차피 이게 지금 연기가 됐으니까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후에도 이준석 대표의 출구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대로 가면 진짜 본인 대표직 내놓으라는 그 사퇴 압박이 엄청나고요. 본인이 거기에 버티면 버틸수록 이제 상황이 더 꼬이고 갈등은 더 증폭이 되고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거의 한 70%의 책임은 이준석이 져야 한다. 그걸 이준석이라는 대표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가 당황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당황한 거는 윤석열 후보 측으로서 봐서는 이 당황한 점을 어찌 보면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김기현 원내대표도 중재역을 자처하고 나섰으니까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상황을 활용해서 모양을 좋게 가져가야 된다. 그게 바로 정치다. 이런 건데 그걸 할 수 있을지 김기현 원내대표가 그거는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되지만 저는 김기현 원내대표 정도의 역량이라면 울산 회동을 만들어냈듯이 이번에도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당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아주 원칙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선대위 재구성 이것도 물 건너간 거 아닙니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일축을 해버렸으니까 그렇다면 선대위 재구성 요구는 접고 그 다음에 조수진 공보단장도 이제 아웃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후보 말만 듣는다 이런 사람도 선대위에 현재까지는 또 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의 활동 공간 충분히 생긴 거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중재자들이 잘 설득을 하면 이거는 그 토론의 연기 이후에 새로운 모습으로 원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뭐 이준석 대표 본인의 자각, 그 다음에 김기현 원내대표의 중재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아마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그렇지 않을 경우 둘 다 망한다. 윤석열이든 이준석이든 둘 다 망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그런 판단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곧 김기현 원내대표의 그 중재 카드
그거의 1순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